만약에 여러분이요, 아주 희귀한 캐릭터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친구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멋진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그 친구는 그 로봇 대신에 다른 친구가 가진 축구공을 더 원해요. 자, 그럼 세 사람이 동시에 물건을 바꿔야 하는데, 누가 먼저 줘야 할까요? 내가 먼저 카드를 줬는데 다른 친구가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하죠? 오늘 저희는 바로 이런 서로를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요, 모두가 안전하게 원하는 걸 교환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방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디지털 세상에서 돈이나 아이템을 바꿀 때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기술이죠. 이 똑똑한 방법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한번 풀어가 볼게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바로 아토믹 스왑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름에 들어있는 아토믹이란 말이 원자처럼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전부 성공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부 실패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돌아가는 아주 공정한 교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중간에 누구 한 명만 손해보는 일이 절대로 없게 만드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앞으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기술이 해결하려 했던 그 문제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죠. 앨리스, 밥, 캐롤이라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 아주 재미있는 예시가 나오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예시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캐롤은 자기 자동차, 캐딜락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받고 싶어요. 네. 그리고 앨리스는 그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이라는 다른 종류의 디지털 돈만 가지고 있고요. 돈 종류가 다르군요. 그렇죠. 그런데 마침 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앨리스의 알트코인을 받아주고 대신 비트코인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세 사람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상황처럼 보이죠. 그렇죠. 앨리스는 밥한테 알트코인을 주고 밥은 캐롤한테 비트코인을 주고 캐롤은 앨리스한테 자동차를 주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림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전제가 세 사람이 서로를 전혀 믿지 못한다는 거.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신뢰가 없는 상황. 만약에 앨리스가 밥을 믿고 먼저 알트코인을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이 그걸 받고 캐롤한테 비트코인을 안 보내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캐롤은 비트코인을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앨리스한테 자동차를 안 줄 거고 그렇죠. 결국 앨리스만 자기 돈 잃고 아무것도 못 얻게 되는 거네요. 와, 최악인데요? 네, 바로 이런 위험 때문에 누구도 먼저 자기 것을 내놓으려고 하질 않게 돼요. 그럼 거래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겠죠? 이런 최악의 상황을 언더워터 상태, 그러니까 물에 빠진 것처럼 손해만 보는 상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누구도 언더워터 상태가 되고 싶지는 않을 때니까요. 바로 여기서 두 가지 마법 같은 도구가 등장합니다. 해시락과 타임락이라는 스마트 계약 기술이에요. 해시락이랑 타임락, 좀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린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비밀번호 상자랑 자동소멸 타이머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비밀번호 상자랑 자동소멸 타이머. 네, 좋네요. 먼저 비밀번호 상자, 즉 해시락은요. 각자 교환할 물건, 디지털 돈이나 자동차 소유권 같은 걸 특별한 상자에 넣고 잠그는 거예요. 이 상자는 아주 특별한 비밀번호를 넣어야만 열립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그 비밀번호를 아무한테도 안 알려줘요. 대신 그 비밀번호에 대한 수수께끼만 모두에게 공개하는 거죠. 아, 수수께끼요? 내가 만든 비밀번호는 이런 모양의 열쇠로만 열 수 있어. 하고 그냥 열쇠 구멍 모양만 보여주는 거랑 비슷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열쇠 구멍 모양이 바로 해시 값이라는 거고요. 아주 중요한 건 세 사람 모두가 똑같은 수수께끼를 사용해서 각자 자기 상자를 잠근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자동소멸 타이머는 뭔가요? 그게 바로 타임락인데요. 이 상자에는 타이머가 달려 있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아무도 상자를 열지 않으면 상자가 펑 하고 사라지면서 안에 있던 물건이 원래 주인한테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와, 안전장치네요. 네, 이 두 가지가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비밀번호 상자는 올바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물건을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자동소멸 타이머는 혹시라도 거래가 잘못될 경우에
누구도 자기 물건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앨리스, 밥, 캐롤이 이 마법 상자를 써서 어떻게 거래해야 하는지 그 순서를 한번 따라가 보죠.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좋습니다. 모든 건 앨리스부터 시작합니다. 1단계. 앨리스가 먼저 비밀번호, 이걸 S라고 할게요. 그리고 수수께끼 H를 혼자만 알고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알트코인을 비밀번호 상자에 넣고 밥에게 보낼 준비를 하죠. 이때 타이머는 가장 길게, 예를 들어 60분으로 설정해요. 60분, 가장 길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2단계입니다. 밥은 앨리스가 상자를 준비한 걸 확인하고 자기 비트코인을 또 다른 상자에 넣어서 캐롤한테 보낼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앨리스가 썼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수수께끼, 즉 H를 쓴다는 거예요. 아, 똑같은 수수께끼를 쓰는군요. 네, 그리고 타이머는 앨리스보다 짧게 50분으로 설정합니다. 아, 타이머가 더 짧아졌네요. 50분.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 캐롤도 밥의 상자를 확인하고 자동차 소유권을 상자에 넣어서 앨리스에게 보낼 준비를 해요. 역시나 똑같은 수수께끼 H를 쓰고요. 타이머는 가장 짧게 40분으로 설정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앨리스는 60분, 밥은 50분, 캐롤은 40분. 이렇게 타이머를 점점 짧게 설정하는 거군요. 여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바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장치거든요. 가장 먼저 행동해야 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장 촉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캐롤의 상자를 열어야 하는 앨리스죠. 40분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세 개의 상자가 모두 똑같은 수수께끼로 잠겨 있고 이제 열기만 하면 되네요. 네, 이제 상자를 여는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시작이군요. 4단계, 첫 번째 열쇠입니다. 앨리스는 모든 상자가 준비된 걸 보고 드디어 자기가 만든 비밀번호 S를 사용해서 캐롤의 상자를 딸깍 열고 자동차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네, 성공했네요. 바로 이 순간 앨리스가 사용한 비밀번호 패스를 캐롤이 보게 됩니다. 공개가 되는 거죠. 아, 앨리스가 자동차를 얻는 순간 그 비밀번호가 공개되는 거군요. 그럼 이제 캐롤 차례네요. 맞습니다. 5단계, 두 번째 열쇠. 비밀번호를 알게 된 캐롤은 자기 타이머 50분이 다 되기 전에 얼른 그 비밀번호로 밥의 상자를 열고 비트코인을 가져옵니다. 이제 밥도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밥이네요. 네, 마지막 6단계. 밥은 이제 알게 된 비밀번호로 자기 타이머 60분이 끝나기 전에 앨리스의 상자를 열고 알트코인을 가져옵니다. 와, 자, 결과를 보세요. 앨리스는 자동차를, 캐롤은 비트코인을, 밥은 알트코인을 얻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착착착 진행되면서 모두가 원하는 걸 얻었죠. 정말 완벽한데요. 이게 바로 아토믹 스왑입니다. 만약 앨리스가 마지막에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그러면 모든 상자의 타이머가 그냥 끝나버리면서 네, 각자의 물건이 원래 주인에게 안전하게 돌아갔을 겁니다. 즉, 모두 성공하거나 아무 일 없음. 이 두 가지 결과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와, 정말 정교하네요. 이건 단순히 디지털 돈을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신뢰가 없는 사람들끼리도 공정한 규칙만 있으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은행이나 어떤 회사 같은 중간 관리자 없이도 우리끼리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죠. 네. 연구 자료에서도 이 아토믹 스왑이 다른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아주 큰 온라인 게임 세계가 여러 서버로 나뉘어 있을 때 다른 서버에 있는 친구랑 아이템을 안전하게 교환하는데 이 원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프로토콜, 즉 이 규칙을 잘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 규칙을 어기고 속이려고 해도 정직하게 규칙을 따른 사람의 자산은 그 타이머 덕분에 안전하게 보호되니까요. 이게 바로 기술로 공정함을 만들어내는 방식인 거죠. 오늘 정말 흥미로운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아토믹 스왑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공유하는 수수께끼랑 안전을 보장하는 타이머,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서로 믿지 않아도 거래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방법. 모든 거래가 한꺼번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전부 없던 일이 되거나 정말 깔끔하네요. 네, 오늘 이야기에서는 디지털 돈이나 자동차 소유권 같은 걸 예로 들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집, 아끼는 그림, 또 내가 작곡한 음악의 저작권 같은 현실 세계의 모든 소유권이 디지털로 기록된다면 어떨까요? 아, 오늘 배운 이 아토믹 수압 원리를 이용해서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가진 희귀한 예술 작품과 우리나라에 있는 나의 집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안전하게 맞바꾸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미래에는 어떤 새로운 교환 방식이 가능해질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